내 이름은 장성우. 올해 61. 건설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이제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소일하며 사는 남자다. 결혼한 지 30년.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다. 사랑보다는 의리로 쌓아올린 시간이라 해도 그 안엔 분명 정이 있었고 나는 그게 곧 사랑이라 믿었다. 아내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성실히 키워냈고 한 번도 남편 자리를 흔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했다. 먼저 외모가 달라졌지. 예전엔 운동복 입고 시장 가던 사람이 요즘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샤넬 립스틱까지 바르더라. 어디가? 친구 만나. 요즘 문화센터에서 같이 그림 배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은퇴하고 시간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어. 그전엔 식탁 위에 놓고 다니던 사람이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가더라. 내가 무심한 건 알아. 결혼 생활 내내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했던 것도 맞고. 하지만 설마 이런 배신을 받을 줄은 몰랐지.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급히 외출한 뒤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어. 그 안에 남겨진 사진 하나.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 아내의 손은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고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뜨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다 결심했어. 직접 확인하자. 더 이상 의심 속에 살 순 없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아내의 외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택시 영수증, 카톡 알림음, 화장품 샘플들,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져. 그 끝에서 나는 마주했지. 아내와 연하의 남자.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던 그 장면을. 그날 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그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지. 내 아내가, 내가 3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젊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그토록 환하게 웃고 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분노보다 혼란스러움이 먼저였지. 저 남자는 누구지? 저 웃음은 나에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는데. 돌아오는 길 나는 고작해야 몇 분 전에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됐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지.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왔어.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고 왔어. 오늘은 수채화했는데 물 조절이 어렵더라.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났다. 기막힌 웃음. 그 순간 나는 확신했지.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고 오래된 이중생활이라는 걸. 그 다음부터 난 더 치밀해졌어. 아내의 일정, 문자, 통화 기록,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 그녀의 가방도 뒤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모를 발견했어. 누나, 오늘도 너무 예뻤어요. 누나만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우리
이제 진짜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깨달았지.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아내는 이미 마음도 몸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내가 준비해야 할 건 눈물도 용서도 아니 정리였어. 다음 날, 난 변호사를 찾아갔지. 이혼 준비를 하겠다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사진, 녹취 등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어. 하루는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또 하루는 카페 근처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사진으로 남겼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증거가 모두 손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 분노도 서운함도 어느새 무뎌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지.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어. 사진, 문자, CCTV 캡처 화면까지. 아내는 처음엔 말도 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라. 언제부터야? 내가 물었지. 2년 정도 됐어. 그 짧은 대답이 30년의 기억을 갈기갈기 찢어 놓더라. 왜? 그 질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 당신은 늘 똑같았어. 무뚝뚝하고 내가 뭘 해도 관심 없었잖아. 그 말에 난 처음으로 내 모습을 되돌아봤지. 맞아. 나 무심했지. 아내 생일도 잊은 적 많았고 기념일 챙긴 적도 거의 없었어. 하지만 배신의 이유가 될 순 없었어.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간 거야? 그 애는 내 얘기를 들어줬어. 내가 여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줬고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어. 그저 쓸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이혼 서류 있어. 오늘 날짜로 도장 찍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날 봤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리고 이건 재산 정리 끝난 계약서. 내 목 다 정리했고 당신한테 줄 것도 계산 끝났어.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젠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서로가 알았지. 그날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났어. 30년의 부부 생활은 한 장의 서류 위에 작은 도장 하나로 정리됐고 다음 날 그녀는 집을 나갔어.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고 나는 그 모습을 끝내 배웅하지 않았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셨어. 쓰디 쓴 블랙 커피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금은 자유로웠지. 혼자가 되고 나니 처음 며칠은 참 어색했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 아침에 일어나며
늘 차려져 있던 밥상이 없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 처음엔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되찾기 시작했어. 오래된 낚싯대를 꺼내 들고 근처 강가에 나갔고 예전 친구들과 연락해 골프도 한두 번 나갔지.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어. 내 또래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고 손에 쥔 장바구니 안엔 손수 만든 듯한 김밥이 담겨 있었어. 혹시 예전에 이 근처 교직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지. 기억을 더듬다 보니 예전에 아들 학교에서 몇 번 마주쳤던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녀와는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됐고 그 뒤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어. 나는 그 만남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줬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오래 눌러뒀던 말을 툭 하고 꺼낼 수 있었어. 처음엔 참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후련하네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우린 가끔 공원도 걷고 근처 국밥집에서 함께 밥도 먹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 잘 지내? 미안해. 그 사람 결국 날 떠났어. 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지. 이젠 너도 너 인생 잘 살아.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 그리고 난 다시 공원으로 나가 그녀와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봤지. 그 노을이 내가 지나온 인생 같았어. 뜨거웠고 지나갔고 그래도 아름다웠던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 그래도 괜찮게 버텼다. 성호야.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더라. 요즘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고 하루에 한 번은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웃는 게 습관처럼 됐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함께 산책하던 그녀, 이영숙 씨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깊어졌어.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도 돼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 그래요. 나도 누군가랑 편하게 얘기하고 같이 걷고 가끔 웃을 수 있는 그게 요즘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부담 없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로 아무 조건 없이 옆에 머물렀어. 그리고 전 아내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어.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 아빠, 엄마,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여. 사람들한테 뒷말도 많고 직장도 그만뒀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크게 동요되진 않았어. 그냥 한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 흐트러진 채 혼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조금 마음이 아플 뿐이었지.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 이제는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그 선택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찾았을 뿐이에요. 부디 스스로를 더 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난 뒤 나는 정말 후련했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우리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어. 영숙 씨는 나에게 꽃씨 하나를 건넸어. 이거 올 봄엔 함께 심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지. 꽃이 필 때쯤이면 우리 마음도 더 따뜻해져 있겠네요. 우린 함께 땅을 파고 씨를 뿌렸어. 그리고 마음속 깊은 상처에도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는 걸 느꼈지. 꽃이 피기 시작한 봄날, 나는 영숙 씨와 함께 텃밭에 앉아 딸기를 따고 있었어. 햇살이 따뜻했고 우린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했지. 성호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이 났지. 예전엔 항상 인상 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더 했죠. 지금은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울리더라. 한때는 아내의 외도로 무너졌던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렸어. 늘 바빴고 가정에는 소홀했고 무뚝뚝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 그 무심함이 아내의 배신을 부른 건 아니었을까.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단 내 입장에서만 바라봤던 날들이 지금에서야 부끄럽더라. 그래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게 있었고 그 배움을 토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하루는 영숙 씨가 내게 말했어. 성호 씨, 우리 다시 사랑해볼까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해봐요.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봄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 사랑이란 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용히 옆을 지켜주고 마음에 따뜻한 볕을 들이우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삶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긴급 수술 들어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 의사는 말했지.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해요. 형편상 요양원에 보내기엔 마음이 걸렸고 나는 결국 결심했어.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숙 씨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지. 그래요. 같이 모시죠. 우리 둘이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 보였어. 영숙 씨는 아버지를 목욕시키고 죽도 끓이고 밤에 오줌 싸개를 갈며 정성껏 돌봤어. 나는 감동했고 이 사람이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이 일찍 끝나고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조용히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영숙 씨가 소리치고 있었지. 또 쌌어요. 진짜 왜 이래요? 왜?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 같이 사는 줄 아세요?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어.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왔지. 손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 그날 밤 아버지에게 물었어. 아버지,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귓속말하듯 말했어. 그 여자 무서울 때가 있어. 너 없을 땐 나 안 보듯 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다시 사랑해 보려던 사람, 그녀가 내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다음 날 작게 녹음기를 준비해서 거실 선반 아래 숨겨뒀어. 그날 저녁 녹음을 확인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 이 노망난 영감탱이 하루에 몇 번을 싸는 거야? 이러고도 살겠다고 진작 요양원 갔어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믿었고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이 내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니. 복수. 이번엔 다시 내 차례였다.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 처음엔 내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 하지만 그건 분명한 폭력이었고 학대였어. 내가 없는 동안 아버지는 홀로 견디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영숙 씨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거 어때요? 그녀는 순간 표정을 바꾸더니 빠르게 대답했어. 아니, 내가 모시겠다 했잖아요. 괜찮아.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이 더 이상 고맙게 들리지 않았어.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외출했지. 하루 이틀 더 녹음을 이어갔어.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아버지를 향한 막말과 짜증은 계속됐어. 노망 났다고 다 봐주는 줄 알아? 이 냄새에 내가 미쳐 죽겠다, 진짜. 나는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기로 했어. 회사에 나간다고 말한 날, 실은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집안을 찢듯이 울려 퍼졌어. 그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마주했지. 아버지는 울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욕설을 뱉고 있었어.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하얗게 질렸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 나는 조용히 말했어. 다 봤어. 그리고 다 들었어. 이건 경찰에 제출할 거고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 내가 순간 감정이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 힘듦을 왜 아버지한테 풀어? 왜 가장 약한 사람한테?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어. 나는 이미 그 순간부터 마음을 정리했으니까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질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오래도록 말 못했던 두려움과 작은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어. 영숙과의 인연이 끝난 뒤 나는 한동안 혼자 지냈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내 손에 이끌려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갔지. 그 시간은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누군가를 돌본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성호 씨, 아버님 병세 조금 나아지셨다고 들었어요. 그 목소리, 한때 평생을 함께한 전 아내였어. 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지. 응, 지금은 일어서시는 연습도 하고 계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혹시 아버님 뵈러 가도 될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분명 보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 며칠 뒤 전 아내는 우리 집을 찾았어.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녀를 내가 먼저 불렀지. 그냥 들어와. 여긴 아직 내 자리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아버지를 보자 울컥 눈물을 흘렸어. 아버님, 죄송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그 손을 붙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이후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식사도 준비하고 아버지를 목욕도 시켜드렸지.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부엌에서 함께 고구마를 굽던 그녀에게 말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긴 겨울이 끝나고 작은 봄 기운이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어. 사랑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 상처받고 돌아서고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다시 피어나는 거였지. 재결합 이후 우리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 아버지는 여전히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 돌봄의 시간을 서로 나눠가며 살아가고 있었지. 아내는 아침마다 죽을 쓰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신문을 읽어드리고 그녀가 전엔 한 번도 하지 않던 손마사지까지 조심스럽게 해주더라.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 이 사람도 나도 변했구나. 과거의 상처는 분명 컸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채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 어느 날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말했다. 성호 씨, 나는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위해 그렇게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대답했지. 나도 그랬어. 너무 바쁘단 핑계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거였지. 우린 고개를 마주하고 작게 웃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놓치지 말자. 그 말에 나는 다짐했어. 이 사람과 남은 날들을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아버지는 그날따라 햇살 좋은 마당에서 미소 지으며 앉아 계셨어. 우리는 그 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봄바람을 맞았어. 흘러간 시간 속에 우리는 잃기도 했고 다시 얻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린 충분히 행복했어.